때도 그 학교의 중국어 수업이나 영어 수업이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모든 학년의 반들을 중국어 선생님과 서양인 선생님들 두 분이 공동 책임으로 담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몰입 환경, 요즘에 너무 모든 학교가 다 쓰고 있는 정말 유행하는 언어더라고요. 언어 몰입 환경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단순히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밖에 나와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 그리고 일상적으로 선생님들하고 또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언어의 환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저희 학교 편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한국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은 영어와 중국어로 진행이 되겠지만 쉬는 시간이나 혹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이겠죠. 그것은 저희가 이제 언어 연구자들은 그것을 언어 환경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단지 배우는 학습할 때 사용되는 언어일 뿐이지 그것을 언어 환경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저희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언제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IB 한국어,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IB 한국어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IB 시험을 볼 때 이제 그 아이의 적성이나 진로 같은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성적 좋은 성적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성적에 따라서 혹시 필요하면 IB 한국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건 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IB 한국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학교 입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보면 공인 어학 성적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토플은 이제 영어니까 토플, 토익이나 뭐 전부 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토픽은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생들 특히 12특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토픽 시험도 별도로 보고 있어요. 한국어 시험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듣기, 쓰기, 그다음에 그 읽기 이렇게 되는데, 한국 아이들이 듣기나 읽기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쓰기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방과후 활동 수업 중에 하나로 아이들 장문이라든지 문서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HSK라는 거는 중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HSK도 뭐 무난하게 제일 높은 수준 받아서 지금 가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서울대학교 10특의 모집 요강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인 어학 성적 요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학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이제 초창기 하셨던 분이고 지금 현재 두 분이 이사장님이시고요. 저희 학교 보시면 어제 우리 백 원장님도 물어보셨지만 저희 재단은 YW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YC라고 시작되는 학교는 말 그대로 국제학교고요. 외국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국제학교고요. YW는 뭐냐면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되는 거. 그래서 다른 학교 상담을 하실 때도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냥 저희가 다 통상적으로 국제학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정체성이 조금 다르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학교의 사명입니다. 저희 학교 교훈의 가장 큰 부분은 사랑과 관용이에요. 사랑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저희 아이들이 저희 이 학교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가끔은 정말 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에 근무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여기 황교에 있으면서 이 학교를 거쳐가는 아이들을 가까이서 제 지인들이나 뭐 언니들이 많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올해 7월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4살짜리 제 무릎 위에서 컸던 아이가 인사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사실은 금쪽이었어요. 동네 금쪽이. 그 집이 이제 애가 3명이었는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늦둥이고. 그래서 뭐 늦둥이다 보니까 언니가 항상 나 체력적으로 우리 애를 못 보겠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 있고 내일 저녁에는 저 집에 있고 이 애가 동네에서 이렇게 컸어요. 우리 옛날에 막 적동량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컸고 막내니까 또 얼마나 사랑받고 컸겠어요. 그래서 과연 언니가 이러면서 얘가 사랑 노릇을 할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엄마로서 나이가 이미 많아서
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얘가 과연 사람 노릇을 하고 살까? 운 적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 교장 선생님들이 괜찮아. 얘가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성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 게임 이거 너무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포기해라. 네 아들에 대해서 그랬지만 유일하게 그거를 반대하셨던 분이 저희 교장 선생님. 아니 얘 학교에서 생활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에게 뭐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끝까지 이제 지켜봐라 하셨던 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 감동이 있는 우리 학교 사랑과 감동이 저희 학교 교훈이랄까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영국 교장 선생님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던 중국 교장 선생님 그리고 저희 이제 총괄하시는 저희 총교장 선생님 세 분이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세 분이 동등한 위치에서 학교의 모든 일들을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 부서별 책임자들인데요. 제가 이 PPT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교는 유난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아이 보호 정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재단에서 실제로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교직원이 아이가 갱의실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애가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급한 마음에 사실은 갱의실을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희 안 되거든요. 성인은 아이들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크게 혼나셨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좀 보수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 학교 역사 말씀드리는데 1932년도에 홍콩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1932년도에 홍콩은 그때 당시가 전쟁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는 영국 식민지였죠. 홍콩은 중국 땅이 아니고요. 그래서 1932년에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저희 이제 설립자 분께서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나 유아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홍콩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쭉 역사를 지켜오다가 홍콩이 1997년도에 중국으로 변환이 됐고 저희가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90년대에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하게 되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993년도에 저희 학교가 중국에 최초로 학교들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상하이의 국제 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아서 중국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상해, 북경, 중경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지금 현재 국제 학교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 총도는 2006년에 시작이 됐어요. 저희 총도 유종은 2006년도에 제가 조금 이따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는 거 사진 보시면 저희 재단 소속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처럼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고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스쿨이 있고 그건 학생 대상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국제 유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홍콩에서는 유아 전문 대학까지 저희 학교는 유아 교육부터 대학까지 지금 저희 재단 안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경도 중국에서 제일 큰 직할시 중에 하나죠. 북경, 그다음에 광주, 홍콩, 그다음에 상해, 그다음에 최근에 동양이라는 도시까지 해서 되어 있고 연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스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지금 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여기는 이제 이런 학교는 아니고 거기는 언어 센터, 문화 센터 같은 것들 지금 영국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국제 인증기관들의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는 바는 다른 학교들 상담을 하실 때도 과연 이 학교가 어떤 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회원이 가입이 되었다는 것은 학교가 검증을 받고 그냥 무조건 회원 가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사들 같은 거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자격을 갖추었을 때만 이렇게 국제학교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가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카리지 보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4,000개 이상의 그 교육기관과 대학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큰 국제학교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역시 대학 모집 요강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 보면 소재국 정부 기관에서 공식 인가받은 학력 소지자만 지원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중국이니까 저희는 중국 교육부에서 인가한 학교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학교 홍보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 학교가 정식 자격을 갖췄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어제 말씀하셨던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가 별도로 정보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의 허가를 받은 학교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국국제라든지 기타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 아이들이 현재까지는 대학을 가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 아이들이 더 먼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할지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상담자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가받은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학교는 지금 13학년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영국 시스템을 따르고 있잖아요. 보면 13학년제 학교의 경우는 그 학교의 2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1학년부터 13학년 제도지만 저희 한국 아이들이 한국의 대학 입시에 응시를 할 때는 2학년부터 저희 학교 2학년부터 학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이요. 그리고 13학년제를 하고 또 저희는 9월 학기 개강이잖아요. 한국은 3월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전학을 오거나 전학 가는 과정에서 학기가 다르다 보니까 차이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은 아이들 입학 연령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학기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다음에 8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학을 할 때 아이들의 이제 생년월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이 3학년 아이가 와서 3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년월일이 빠르면 4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되면 학기가 12년을 다녔을 때 24학기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대학 입시 모집 요강에 보면 명확하게 23학기에서 25학기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가 조금 틀어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학교의 유치부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관용이 저희 학교의 교훈이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물론 모든 공교육기관의 목표는 결국은 전인 교육에 두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학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전면적인 발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공교육기관의 목적이 전인 교육에 두고 있다는 점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또 한국 선생님들하고 또 서양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가 피아노로 콩쿠르를 나갔어요. 그런데 콩쿠르 대회에 나온 조그만 꼬맹이가 뭘 쳤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산토끼 같은 거 그런 음악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은 깜짝 놀라고 저런 걸 가지고 콩쿠르를 나왔나? 이렇게 했는데 서양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서셔가지고 기립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더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의 특징은 동양 선생님과 서양 교사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코티칭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가셔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코티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에 있는 대학들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에서도요. 코티칭 방식을 지금 많이 수업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의 그 과학고에서도 코티칭 수업 모델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마다 지금 한 반에 들어와 있지만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보조교사가 함께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아이들을 끌어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의 과학영재고에서도 코티칭 모델을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이런 수업을 한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부의 가장 큰 특징은 놀이 중심 교육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대치동에 4세 대치 입시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대치동에 유치원 가려면 아이들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테스트 받아야 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유치원 때부터 약간 입시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여기에 유치원을 보내는데 선생님이 당장 전화가 왔어요. 네 아들은 이름도 못 써. 네 아들은 숫자도 몰라?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의 교육의 중점은 아이들이 놀면서 그 안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가야 한다는 것. 역시 사랑과 관용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유치부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전에는 이제 어떤 수업이나 학술 위주의 수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특히 이제 신체활동놀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함께 놀아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선생님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한 명의 아이일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스태프들이나 교사진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한번 노는 거, 수업하는 장면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고, 미술 수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그 중국 유치원에 미술 수업을 참관 수업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예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려. 그래서 중국 아이들이 미술 전시회를 가면 그림 수준은 높아요. 정말 잘 그렸거든요. 이게 유치원생이 그렸나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모방에서 오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발전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겠죠. 저희는 좀 자유롭고 창의롭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건 이제 독서 활동인데요.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도서관에 가서, 조금 이따 가서 보시겠지만 도서관에 가서 자기들이 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저희 학부모회에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도 영어나 중국어 자유롭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두 가지 언어가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새한테 깃털을 달아줄 건데 너가 좋아하는 거 써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영어가 편한 아이들은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캔디라고 쓰는 애들도 있고 고시라고 쓰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어가 편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도 붙이고 있고, 이중 언어 수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아이들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초등부 교육 보여드릴게요. 저희 초등부 교육은 영국 국정교과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중 언어 환경이기 때문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제가 중국어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동양권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역사에서 중국이 항상 중심이 되어왔고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 문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절, 우리가 갖춰야 하는 그 예절의 근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초등부 학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학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기술들을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품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금쪽이가 저희 학교에 졸업하고 갈 때는 정말 엄마의 걱정과 달리 온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인품과 품성을 갖추고 졸업을 하더라, 그런 감동을 주는 교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의 이제 커리큘럼의 특징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어요. 중요한 거는 사랑과 관용이라는 저희 교훈 아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티칭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청도 지역 특성이 해양 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그 문화가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뭐 박물관을 가더라도 해양 관련된 박물관들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이나 IT 관련해서는 저희 학교에 IB 음악, IB 미술 전부 다 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계시는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교사 한 분이 이제 모든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음악, 미술, 체육이나 IT 방면은 전문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유치부 4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바이올린 수업이 필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님이 어제 뭐 니네 학교가 무슨 명문학교, 뭐 기숙학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이올린이 무슨 악기죠? 현악기잖아요. 현악기는 뭘 쓰죠? 손을 쓰잖아요. 그래서 현악기를 저희가 유독 선택을 한 거는 이 단계 아이들이 뇌 발달을 위해서는 손을 많이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고 있는 악기가 현악기예요. 그래서 어떤 음악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1살이든 2살이든 그거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현악기를 시작을 하라. 그래서 현악기를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는 약 50여 개의 과목들이 있어요. 물론 50여 개를 다 열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만 50개 정도의 과목을 오픈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 수가 뭐 없는 선택되지 않은 과목들도 있고 한 명, 두 명인 경우는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매 학년마다 50여 개의 과목들을 개설을 하고 있다는 점이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어떤 IT 방면에 특별히 뭐 컴퓨터 수업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방과후 수업에서 뭐 코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면들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년에 3번 소풍처럼 체험학습으로 외부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당일치기입니다. 외부에서 숙박을 하고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1년에 3번씩 이렇게 주변으로 나가서 체험활동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6학년들은 수학여행으로 다른 지역에를 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는 거는 베이징과 서안을 갑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죠. 서안도 이전에 중국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안이나 중국 여행을 북경 여행을 선택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활동들 오늘 오후에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가 있거든요. 그게 있고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인터내셔널 데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특히 서양 선생님들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나라별로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떤 영미 문학 또 중국 문학 이런 거 별도로 예를 들면 한국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 아이들을 데리고 윷놀이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춘절에 직접 저희 학교에 이제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공연들을 하는 모습. 12월 달에 오시면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오시면 또 아마 멋진 공연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등부 교육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부는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이제 영국 국정교과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잘 아시는 저희 10학년과 11학년은 IGCSE 과정, 그리고 12학년과 13학년은 IB와 올해 이번 학년도부터 그 전에 A레벨을 하다가 저희가 중간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 학년도부터는 A레벨까지 하고 있어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IB는 6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A레벨은 3과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이제 나중에 대학에 지원하시거나 아이 이제 학업 성적들 같은 거 좀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6과목을 다 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부모는 A레벨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IB 같은 경우는 영미권 대학이라든지 유럽 전 지역 그리고 지금 심지어 저희 우리 한국에서도요 교육 과정에 IB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숙제로 나중에 돌아가시면 교육청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뭐 충청북도 교육청, 뭐 광주 교육청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이비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이비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전인교육이라는 거. 학업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이비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저희 중등부 수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맥북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IT 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트북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주어진 자료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많은 논문들이나 자료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맥북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자기기 사용과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서는 일단 VPN 사용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쓸 수 없죠. 하지만 정보를 찾다 보면 저희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사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이 학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이트가 필요해 라고 하면 저희 IT 부서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IT 부서에서 그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사이트들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이들이 혹시 그런 좋지 않은 이런 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이제 전부 다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팀즈와 매니지백인데요. 매니지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제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업 성적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매니지백을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팀즈와 매니지백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팀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시면 아이들이 팀즈에서 조별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토론을 해서 이제 과제를 작성을 하면 매니지백에다가 과제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그 안에서 평가도 하시고 성적 관리도 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 시스템. 그래서 다른 국제학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IT 강국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살아보니까 한국보다도 정말로 생활에서도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다닐 때 요즘에 마트에서 뭐 휴대폰이 없어도 그냥 얼굴로 다 되고 저희 학교도 들어올 때 보면 얼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챗, 한국의 카카오톡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학교가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학교에서 보내는 모든 통지들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복 구입이라든지 아이들 학생 카드 충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서 해결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중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시면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우리 아이는 중국어가 기초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지금 크게 수업은 영어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화자를 위한 수업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국어 수업 받잖아요. 그러면 문학도 배워야 하고 고전 문학도 배워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만약에 모국어나 제1 언어 화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준에 맞춰서 별도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어 수업 같은 경우는 7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실 때 어머니가 우리 애가 중국어 하나도 못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7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실에 가면 1대1로 혹은 1대2로 수업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단계가 세부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학생회 활동들이에요. 학생회에서는 아이들이 주도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경우 있냐면 고학년들 있잖아요.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주기도 해요.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으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그림 그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개인 전람회도 하고 있고 동문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또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런던에서도 동문회를 개최했던 적도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한국 서울에서도 개최했고요. 홍콩이나
서울이나 이제 이런 지역들에서 동문회를 하고 있고, 동문 선배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진로 상담도 해주고 또 이제 직업 상담도 해주고요. 동문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뭐 이런 거 지연 학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 선배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문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IGCSE 같은 경우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시험 개발을 해서 지금 하는 시험을 보고 있어요. IGCSE 같은 경우는 시험을 내고 있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캠브리지 대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IB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6개의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3개는 하이 레벨로 가야 하고, 그다음 나머지 3개는 스탠다드 백발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활동, 체육활동, 봉사활동 이것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아이들이 대학교에 이제 지원서를 낼 때는 학교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교내 활동 성적도 내야 되잖아요. 교내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체육 활동이나 아니면 예술 활동했던 기록들, 동아리 했던 기록들, 그리고 봉사 활동한 기록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중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 부분을 채워야 하니까 제가 직접 양로원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커리큘럼 안에서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제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인데요. 코디네이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진로나 진학 상담을 담당을 하고 계셔서 아이가 이제 중등부 이상이 가게 되면 어느 대학으로 진학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진학을 하더라도 내가 문과 쪽으로 갈 건지 이과 쪽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 계속 면담을 해주세요. 해서 이 아이의 적성에 맞게끔 진로 선택을 해주시고 아이의 적성은 이거지만 너의 성적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방향이 더 맞겠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한 학교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재단 소속이세요. 그래서 재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 상해, 촌치형, 홍콩 모든 재단 내의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 세계의 대학 정보 입시들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 대학에 관한 입시 정보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진학 문제를 설계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점.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진학했던 대학들이에요. 기존에 역사적으로 좋은 대학들 다 써놨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국 대학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 25년도에 저희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6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 중에서 3명이 12특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올해 3명 다 연세대학을 갔고요. 나머지 3명 같은 경우는 3년 특례이기 때문에 지금 26년도 3월 입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가고 있고 21년도 같은 경우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간 학생들이 있고요. 카이스트 가는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수한 학생이었어요. 어제 저한테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어떤 IT 관련이나 로봇 관련해서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조직을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카이스트 간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 대회들 무슨 물리학 무슨 컨퍼런스 이런 거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를 갔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빠른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막둥이 금쪽이 있잖아요. 금쪽이 누나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대학하고 서울대 오퍼 2가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우리는 영국까지 유학을 보낼 수가 없다 하셔가지고 결국은 서울대 경영 선택해서 이 아이는 서울대를 진학했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중국 여행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중국 여행이 되어있고 7학년부터 12학년 같은 경우에 해외 봉사활동 가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는 주로 필리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일주일 정도 아이들이 봉사활동하고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 학교가
학교가 축구부가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어디 그 유럽의 유명한 축구 선수 자녀들이 저희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저희 축구부가 청도시 이제 연합대회도 나가고 청도시 연합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저희가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축구부 활동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국제학교 연합대회도 있고 청도시 다른 학교들 연합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 연합대회도 있고 그래서 체육 활동들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그 연주회 하는 거 보셨죠? 그거 오케스트라 같은 거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악기가 됐든 바이올린 그 아까 의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른 악기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합창단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음악 활동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아이들 음악 담당하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중에는 홀리데이 진학한 분도 있어요. 음악을 해서 저희가 음악 전문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 교사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교사진들이 굉장히 훌륭한 교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분들 채용하기 위해서 학교가 굉장히 많은 투자들도 하고 있고요. 이번 학년도에 새로 오신 뉴스태프분들 선생님들이 12분 계시거든요. 12분 중에 중국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국제학교에서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학교 정책에 보면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7년, 8년의 경력을 가져야 저희 학교에 오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교사진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보여드릴게요. 저희 기숙사 이제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인테리어 하고 바꿨어요. 인테리어를 했던 이유가 그 기숙사 시설이 낡아서가 아니고 그전 저희 침대가 2층 침대를 넣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7학년부터 오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2층 침대도 무난한데 학교에서 토론을 한 결과 안 된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2층 침대 시설을 전부 다 빼고 이번에 다시 침대 2개를 그냥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안에 시설 새로 했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2인실이고 안에 욕실 되어 있고 옷장, 수납장, 책상 전부 다 제공이 되어 있고 침구류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실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전부 다 시설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전담교사가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교사는 반드시 2명 이상. 그래서 기숙사 아이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한 아이가 기숙사에 남았다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이 동행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고 있고 아이가 외출했다가 들어온다. 물론 외출하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학교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러면 아이가 돌아오면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아이가 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지키고 계시다가 아이 픽업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과하게 보호하는 면도 있어요. 이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4시 반이면 학교에 방과 후 활동 수업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기숙사에 돌아가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기숙사 프로그램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40시간도 있고 중간에 운동하는 시간이 있고 밥 먹는 시간도 별도로 있는데 40시간 운영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숙제 같은 걸 할 때 이제 감독을 해주시는데 저희 학교 시스템은 교과 담임 선생님들이 기숙사 애들을 위해서 기숙사 선생님들한테 미리 통지를 해요. 오늘 숙제가 뭐뭐가 있다. 이 숙제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면 기숙사 선생님들이 그 요구에 맞춰서 아이들이 숙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부모님이 감독을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그 부분을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부, 초등, 중등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간단한 수업 지도까지 가능하세요. 기숙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다른 학교에서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다른 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셨던 분이 저희 기숙사 담당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가능하고요. 토요일에는 아이들 오전에 영어 수업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박물관에 간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제가 청소 소독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자부합니다. 그래서 청소 소독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에 옷은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어 놓으면 청소하시는 저희 아주머니가 빨래 바구니에 옷이 있다 다 알아가서 세탁을 하셔서 드라이까지 다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줘요. 그래서 옷은 하루에 한 번 이튿날 바로 받아볼 수가 있고 침구류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구류 세탁하는 것이 어제 이제 계셨던 셰라톤 호텔 있잖아요. 셰라톤 호텔 침구 세탁하는 업체하고 저희 학교가 이제
협력 관계가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친구들 전부 다 세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자기 속옷하고 양말은 직접 빨아야 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옷은 이렇게 빨아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공항 출입국 서비스 설명드릴게요. 이제 아이가 좀 크면 괜찮지만 저희가 7학년부터 기숙사 아이들 봤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년으로 따지면 6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그냥 혼자 공항에 보내면 물론 이제 안에서 교환 검색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좀 어느 정도 안전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아이가 보안 검색 때 들어갈 때까지 이거 이제 다 체크를 하시고 올 때도 그 앞에 가서 아이를 픽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쉽다면 쉽지만 학교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좀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입학처가 요구를 좀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이번 학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계시는 어머니가 안심하고 아이들 보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스쿨버스. 아이들 스쿨버스 이용을 하고 있고 청도 전역을 저희 학교에서 청도의 맨 구석에 있는 노사구까지 하면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도 전역에서 아이들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담교사가 함께 동승하고 있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전교생이 이 촬영과 관련해서 사고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뭐냐면 제가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청도하고 저희 이 황도구가 중간에 만처럼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상대교도 생겼고 해저 터널도 생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없었을 때 10년 전이에요. 아니 13년도부터 이제 해상대교가 생겼으니까 그 전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학교 다녔게요? 응? 맞아요. 이제 내륙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때는 배로 가거든요. 그래서 폐접선으로 20분 걸리고요. 일반 배로 40분 걸려요. 그래서 그때 잠깐 그러니까 청도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40분 동안 배를 타고 와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그 배에 동승을 하셔가지고 화이트보드 들고 가가지고 40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배 안에서 이거 해주시고 선생님들 함께 가가지고 독서지도 하시고 한때는 이런 과정도 거쳤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어촌에 살아 농담으로 한 번씩 나가려면 배 타고 다녀야 돼. 우리 농담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교 급식 아까 그 쿠키 드셔보셨나요? 괜찮지 않나요?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학교의 그 음식은 전부 다 학교 내에서 조리되고 있어요. 급식실 조리실이 별도로 있고 베이커리 부서도 별도로 있어서 전부 다 조리하고 있고 아이들 조금 더 저랑 한번 식사해 보시게요. 그래서 중식, 그다음에 양식, 그다음에 이제 면 종류 이렇게 크게 세 분류 나눠 있어서 양식은 뭐 햄버거 같은 거 아니면 뭐 피자 같은 거 이런 거 제공하고 있고 중식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아이들 먹는 걸 한번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는 급식을 할 때 2가지 고기 반찬에 2가지 야채 반찬에 과일하고 요구르트 제공을 했어요. 급식비를 받고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들이 급식비가 너무 비싸 우리 애가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너무 낭비야 라고 계속 항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학년도부터는 아이들이 반찬을 선택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반찬 2개 시켜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이거 조금 부실한데?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보시면 애들이 왜 이렇게 조금 먹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저희 이제 여기 들어가면 베이커리 매점이 있어요.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안에 빵하고 과자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항의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쉬는 시간이면 뛰어와가지고 학생 카드로 빵을 사 먹어. 비용이 감당이 안 돼. 그리고 애들 계속 빵 과자 먹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항의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종류를 대폭 줄였습니다.
저것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국 학생들의 단골, 정말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매일 저한테 3명 정도 양호 선생님이 연락이 와요. 누가 여기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달려가거든요. 갔더니 저희 저학년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디가 아파서 왔어? 머리에다가 얼음팩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다쳤어요? 선생님 제가요 여기 문이 안 보여가지고요 문에 머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막 파헤쳐서 봤더니 아무 어디 찍었는지 티도 안 나요. 빨개진 데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양호실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잠깐 와서 양호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니까 와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기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팩 여기다 대고 있고요. 다리를 다쳤대요.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놀이터에서 놀다가 여기에 다리를 부딪힌 거예요. 여기 아무 티도 없어요. 아무 티도 없는데 양호실 와가지고 여기다 얼음팩 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를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분을 부딪혔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너무 부모님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전화 오면 일단 놀라잖아요. 그다음 또 우리 특히 한국 아이들이 아주 양호실 사랑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장학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방에 넣어드린 학비 정책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비가 일반적인 학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장학금을 주려고 계속 교장 선생님들이 토론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만 이제 저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장학금 제도가 있다라면서 그다음에 이제 입학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입학 절차는 요걸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굳이 PPT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 학교가 입학 전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돈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담을 하시면서 학부모님들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학비만 보고 딱 오셨는데 학비도 놀라운데 니네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돈을 요구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입학 지원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입학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기본 서류들을 제출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성적 증명서 같은 거. 그러시면서 저희 학교 입학 테스트가 이제 필기 시험도 있지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공부를 너무 못하면 저희 학교 올 수 없어요가 아니고 아이들의 이제 성적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기준도 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도 면접하는 과정에서 나 가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교장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발전 가능성이 있어 라고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도 입학 테스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바로 얼마 전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면접 약 1시간 40분에 걸쳐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 면담, 그다음에 학생부 주임 면담, 그다음에 기숙사 선생님들 면담까지 이렇게 면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용료와 인터뷰 신청하실 때 중국 돈으로 3,000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불하지 않아요. 면접료이기 때문에 3,000원 내셔야 되고 곱하기 200 하시면 저희 나라 돈 나오잖아요. 그걸 내고 있고 그러면 입학 테스트와 인터뷰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우리 입학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시면 저희 학교가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를 배치하기 위한 교사 배치부터 시작해서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모든 행정 업무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이 중국돈 19,000원이라는 보증금을 주셔야 돼요. 보증금의 개념은 뭐다? 나중에 돌려드린다는 점. 그 대신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야 나 안 갈 거야. 그러면 이 돈은 돌려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전학을 가시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 돈은 되돌려드린다는 점. 그것도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원장님들 통해서 오는 아이들은 유학생 자격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학생 비자를 받는 유학생 대상 같은 경우는 별도로 12,000원이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상담할 때마다 항의 받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깎아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자, 12,000원 안에는요. 행정 서비스료가 들어가고 거류증. 저희 아이들이 중국에 오면 유학생 비자로 오면 유학생 비자는 일회성이잖아요. 입국하는 순간 유학생 비자는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거류할 수 있는 거류증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거류증은 반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그 이상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류증 수속비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거류증을 받으려면 그 전에 아이들이 신체 검사 받아야 해요. 중국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저 같은 경우도 매해 가서 검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생 아이들 신체 검사해야 되는 신체 검사 비용 그러면 청도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동 배치해서 하는 거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저희 학교는 당연히 상해보험은 학교에서 가입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소소하게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기타 질병 같은 경우에 병원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 개별로 구입을 하시면 당연히 구정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겠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 비용 안에는 의료보험 비용까지 들어있다라는 점. 그러나 보험사별로 보장하는 질병의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부모님 자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항 픽업 서비스 1회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어제 공항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서 가시면 200원 정도, 중국돈 200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택시비가. 그런데 이제 물론 그거보다 더 싼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본인이 어떤 택시를 부르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200원 정도 들여서 가기도 하고 이제 택시가 아니고 우버 같은 거 부르면 그 경우는 기사님들이 왕복 비용을 요구를 하세요. 저 데려다 주고 자기 빈차로 1시간을 넘게 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은 당연히 이제 400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12,000원 속에는 그 서비스는 딱 한 번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하시려면 차량비는 부모님 부담입니다. 그 대신 저희는 선생님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아이를 케어해주고 있다는 거, 그 비용까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시게 되면 이 돈 올라가잖아요. 해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학교에서 입학 통지서 오퍼 제공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학비 납부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 납부 같은 경우는 1년을 납부를 하셔도 되고 한 학기를 납부를 하셔도 되고 두 학기 납부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한 학기만 다니고 전학을 간다? 당연히 남은 부분은 100% 환불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정규 학교들 정책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혹시 여기 돈과 관련돼서 여기 이 과정에서 의미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진짜 중요해요. 픽업 서비스가 데려오고 데려가는 왕복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이가 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 아이를 저희 학교까지 데려오는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 때는 이제 자비량으로 자비죠. 그래서 자비로 자기가 밖에 외부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학교 차량 이제 전용 차량 있잖아요. 학교 기사님. 그러면 저희 이제 기사님이 데려다 주고 오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외부 택시를 불러서 가면 200원이면 가요. 그런데 저희 이제 만약에 학교 택시를 부르다 그러면 돌아오는 비용에서 400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모님들이 함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외부 택시 타고 가면 200원인데 니네 차량이 지금 학교 차량인데 이것도 못해줘? 학비도 비싼 학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그 어린 학생들 선생님이 동행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차에 동행을 해주시는 그렇죠. 네, 아이들 데리고 태워서 가셔서 보안검색 들어가기 전까지 전부 다 선생님이 다 의료보험 기간이 얼마 정도? 의료보험은 1년이에요. 저 보험이 중국 정부 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개별 보험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죠. 여기에 의료 시스템상 아니면 그냥 그걸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20년 살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보험료는 매해 이렇게 보험을 사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 같은 경우는